대선이 지금 이제 코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돌아가고 있는 이 꼬락서니를 보면은 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절망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좀 한덕수랑 김문수, 김덕수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어 저는 실소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실소. 남아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네네. 쓴 웃음이죠. 쓴웃음. 예예. 왜 그러냐면 완전히 무슨 그 트루먼 쇼 있잖아요. 트루먼 어, 쇼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트루먼이 이걸 알았어요. 이게 그렇죠. 전부 다 가짜라는 가짜라는 걸. 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각본대로 안 움직이는데 정말 트루먼을 빼놓고 모든 그런 그 이 뭐 PD라든지 혹은 이 배우라든지 당황하잖아요. 네. 자기들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 각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온갖 술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보여준 모습이 김문수라는 트루먼한테 이걸 어떻게 다시 자기들 각본대로 할 것인가, 각본대로 이 김문수를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트루먼 쇼의 PD와 그 배우들 모습을 봤습니다. 참 진짜 지금 한편의 어떤 그 트루먼 쇼 같은 네. 정말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이번에 그러면은 저기 일단 경선 결과가 네. 한동훈 후보가 제 피디님 저기 그 댓글 반복해서 올리는 사람은 좀 저기 해주세요. 도배는 좀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경선 결과를 봤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일단 안 됐습니다. 네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어저께 드러난 건 이거예요. 한덕수한테 가장 만만한 사람을 뽑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가장 그게 만만한. 김문수였습니다. 네네. 김문수를 우습게 본 거지요. 음. 고지식하고 이 사람 그렇긴 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보니까 을지문덕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을지문덕 따라하고 김덕수 만들어주니까 김덕수 따라하고 그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야기하고 참 말 잘 듣는다. 네. 김문수를 해야만 한덕수로 갈 수가 있다. 김문수는 그냥 그 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하다. 정거장에 하는 불과한. 그래서 김문수를 꼽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아웃시키는 차례대로 아웃시키는 그런 플랜을 잡았고 네네.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한동훈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야말로 그 직전의 전당대회에서 63%라는 당원과 민심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각본대로 안 될 사람의 첫 번째가 한동훈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번 경선 룰은 완전히 무조건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트랩을 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경선이었다라는 말씀이네요. 결정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천원 당비. 천원 당비. 지난 3년 전에 천원만 내도 저 책임 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네. 한 표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 당원 당규를 개정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2차 경선에서 19만 명이 들어와요. 아. 갑작스럽게 19만 명이 그러면 어떻게 네네. 19만 명이 생겨난 건가? 그거 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어. 제가 가장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무슨 뭐 선관위에서 뭐 규정을 운운하지만 네. 중간 과정에서 몇 만이나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득표를 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3차에서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차 경선까지의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깜깜이야. 그렇죠.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천원 어. 당비를 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몇만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집어놨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치 동원이라도 된 사람들인 것처럼 몇만 명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지난번 3년 전에 네네. 그 천원 당비의 어떤 룰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한동훈 캠프에서 네. 그럼 조금 시작부터 문제제기 좀 했어야 됐다. 강하게. 이 룰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3년 어. 전에도 문제가 돼갖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제목들이 그렇게 달렸다. 네. 신천지가 유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음. 원래대로 하자. 3개월 당비 낸 사람 네. 그리고 연달아 내서 그것이 이제 자동이체가 되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고 그래서 책임당원이 되고 그래서 네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에서 하는 교육을 참석한 사람 이게 책임당원으로 한 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 첫 번째 그렇게 룰이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일단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트랩이 갑작스러운 이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천원 당비. 그거를 통한 책임 당원이 될 수 있는.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결선 투표예요. 결선 투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자 대결에서 가장 과반이 안 되더라도 가장 그 많이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후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가장 많이 득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네. 한 번 더 하자라고 어. 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아까 룰 미팅 아까 룰 있지 않습니까? 천원 당비를 3차 결선에서 투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대선이 코앞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결선까지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선 투표도 한 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트랩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트루먼 쇼의 각본에서 가장 그 각본대로 안 될 상황들을 모두 다 음. 리스크를 해지해 버렸다라는 아. 그 두 개의 어떤 해지가 된 거고요. 음. 그럼으로써 어쨌든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황을 해요. 진짜 뭐 지도부부터 시작을 해서 저 의원들부터 전부 다 우왕좌왕입니다. 어. 아니 지도부가 뭐 대구 내려간다, 집 찾아간다 난리를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들이 해산도 안 하고 뭐 거의 이틀 삼일을 의원총회를 계속하면서 이게 해결될까지 해산 안 하겠다는 둥 이거는 정말 그 직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전당대회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전당대회 끝날 때 막 김문수 손잡아주고 네. 손들어주고 우리 당의 뭐 대통령 후보라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얼굴 확 바꿨는데 김문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진짜 당황한 모습. 그 당황한 모습 딱 보면서 야 이거는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구나. 오래전부터. 이게 당장 순발력이 어떤 끼어들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사실상 그러면은 한덕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굉장히 오래된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글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네. 지금의 김문수가 당하고 있는 저 고통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중상모략 네네. 이런 것도 이제 한동훈이 또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한 10배는 가혹하겠죠. 아, 10배는 더 왜냐하면 가혹하게. 김문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뒤에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죠. 의원들이 4명에 불과하지만 4명도 모두 다 유상범이 김대식은 이제 그 홍준표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네. 한 4명 정도인데 그 4명도 사실은 그대로 해단식도 하지 않고 거의 사라지는 그러니까 4명은 홍준표고 네. 죄송합니다. 꽤 있었죠. 꽤 있었지만 모두 다 박수영을 비롯해서 누구 다 세작들이다. 네. 스파이들이다. 누구 바로 한덕수를 추대하기 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옆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다니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다냐 계속해 하면서 막판에 한덕수로 완전히 몰아붙이려고 했던 사람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펌프질 해갖고 김문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김문수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사실상 한동훈이 있었으면은 10배나 그렇죠. 더 많은 이제 그 고통을 왜냐하면 당하고 있었겠죠. 한동훈은 지금 어. 20명의 그야말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세작이나 스파이나 이런 사람 없이 그렇죠. 한동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만 있지만 김문수 뒤에는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가 되게 만들기 위한 사람들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미 이렇게 실제로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한동훈 쪽으로 일부 세가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몰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읍소하고 이런 과정 없을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그때부터 바로 전당대회 들어간다, 전원이 들어간다 하면서 후보 바꾸겠다라고 그 수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압박을 해가면서. 야, 그러면 정말 그때 저희가 한동훈 후보가 경선을 통과를 못했을 때, 네. 결선에서 떨어졌을 때 많이 좀 절망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한테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냥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를 봐도 네. 정말 한동훈 후보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네. 나중에 정말 온갖 그런 그 박해 속에서 야 대선 패배는 너 때문이다. 그렇죠. 또 이걸 그러겠죠.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대선 패배 니 때문이라고 또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